자, 오늘 시장엔 혼조세, 혼조세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핵심 종목만 움직이는데요. 전체적 부분 저도 지금 이것저것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크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님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 대한 브리핑부터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4포인트 마이너스예요. 와, 그렇지만은 지금 이거 봐보세요. 4130포인트. 오, 금방 올라갔었는데 4200, 4500, 5000포인트 금방 갈 건데. 일단은 오늘은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등락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타코님 반갑습니다. 아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네, 코스닥은 2포인트 플러스예요. 와, 네. 네. 그나마 그래도 코스닥이 올라와서 다행이에요. 근데 코스닥 올라올 때예요. 처음에 스타트였을 때는 2차 전지들이 움직였는데 2차 전지가 약간 좀 눌리고 그 다음에 움직인 게 로봇주가 움직이네요. 오, 그래요. 일단은 하락이 1118개. 오, 3포인트 가까이 플러스인데요. 내리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주가에 대한 차별화가 진행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토바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그 여건에 여기 한번 봐보시죠. 외국인들은 팔아요. 프로그램 매매까지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은 그래도 좀 사는데 코스닥은 양쪽에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 부분에서는 기금도 좀 사고 있고 뭐 고만고만해요. 그러면 수급에 대한 여건에서 외국인들이 파는 것이 제일 집중적인 거고요. 외국인이 파면은 또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거 뻔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면 주가 지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코스피는 빠지고, 코스닥도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코스닥 저렇게 올라오면 뭐해? 지금 웬간한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다 코스피로 오는데, 그렇죠? 천스닥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스닥으로 어떻게 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어요? 네. 토바니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칭찬은 또 고래도 춤추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시청에 참여해 주셨구나.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청님도 반갑고요. 열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지금 시장 여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인생 주식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인생 주식. 제 인생 주식 여기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가는데. 저는요,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그냥 웃지요야. 그냥 웃지요.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커진 건가? 뭐가? 오케이. 광고가 하나 붙었구나. 광고가 붙어가지고 그랬구나. 잠깐만요. 제가 세팅을 다 해놓는데 광고가 붙으면은 그게 안 보여요. 네, 반갑습니다. 이쪽에서는 광고가 안 붙고. 제가요 어제 편두통이 좀 있어가지고요 일찍 잤어요. 그랬더니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감기가 아닌 줄 알았는데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럴 때 따뜻한 물 먹으면은 금방 낫는데, 근데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좀 들어가면 두통이 좀 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저만의 생각. 그래서 이거 커피를 2잔째 먹고 있습니다. 아까 한 잔 맞고요. 방송 준비하면서 잠깐 우리 VIP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커피를 하나 또 타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운 종목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운 종목이 하나 있어요. AI 쪽인데 이거는 AI 로봇, AI 의료 쪽 3빌리언. 3빌리언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는 팔았지만은 3빌리언을 갖고 계시는 우리 또 저와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궁금해하셔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근데요 거래량 많이 늘어나면은 물량 줄이는 거 맞습니다. 이제 제 손 떠난 상황인데요. 오, 너무 잘 가요, 진짜. 오, 너무 잘 가. 근데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손바뀜.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반 파시고 반 갖고 가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판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언급을 자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팔라 사라에 대한 부분을 자제하고 있죠. 자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 VIP 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역시 세력이 있는 것은 충분해요. 눌림목이었을 때 사야 되는 거고 눌림목이었을 때 팔게 됐으니까 이제 아깝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네요, 그죠? 진짜 전형적인 황금 라인에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3빌리언. 좋아요. 자,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안 가네. 유일 로보틱스는 그래도 플러스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간다. 오늘 조선주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 제약바이오가 약간 움직이는데요. 제약바이오는 그냥 있는 부분에서 전통적 종목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네, 반갑습니다. 태신님 반갑고요. 채민님 반갑고요. 네, 진영님 반갑고, 네, 아린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주가가 24포인트 약간 좀 내려있는 그런 상황이라 움직임이 조금 둔한 것 같지만은요, 핵심주들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700원 마이너스, 800원 마이너스, 뭐 적정 부분이에요. 근데 SK하이닉스는 ADR 뭐 발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오늘은 11,500원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등락이 좀 세요. 트레이딩은 뭐 SK하이닉스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만만치 않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빨리 15만 전자가 가야 되는데 이거 뭐 11만 전자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유리기판 쪽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침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잘 추적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그 여건으로 움직이고요. 전체 부분에서는 잠깐만 상한가 들어간 것 중에서 독특한 게 태용건설 우선주예요. 태용건설 우선주는 벌써 더블 났고요. 더블 나 있는 상황인. 근데 우선주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고 오늘 독특하게 움직인 거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은 네오이뮨텍. 이것도 세력적 부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동전주. 그러니까 우선주 이거 매매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오이뮨텍 이거 매매하기가 힘들잖아요. 동전주니까. 이런 것들만 움직였습니다. 니온 이것도 동전주에서 이제 1,000원 이상으로 올라왔네. 지폐주가 됐네. 이제 1,000원짜리 지폐주. 네. 성호전자, 동양고속은 뭐 천일고속, 동양고속 뭐 고속자 들어간 거는 고속 직행했었다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요건이고 다른 것들은 뭐 10% 이상 올라온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현재 오늘 움직인 것 중에서 대체적 부분에서는 여기 그쵸? 조선주가 조금 움직인 거고요. 나머지는 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쵸?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있자 누르고 움직일게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네, 움직이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개인적 종목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종목은 네, 자제해 주시고요. 종목 언급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라고.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거를 여기다가 올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엔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쪽이 조금 더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요것만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체적 부분에서는. 그쵸? 전체적 부분에서는 이렇게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재에 대한 부분이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거는 뭐 그 다른 쪽에서는 그런 제재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정석 투자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규정과 룰을 지켜가고 싶거든요. 진짜로 규정과 룰을 지켜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불리해져요. 불편하고. 그래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은 자제 좀 부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냥 전통적 부분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가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LNC 바이오, ABL 바이오는 뭐 그만 움직이고요. 여기에서 알테오제 요게 이제 지금 리스크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고, 요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움직이는 것 중에서 센 거는 이거 나이백, 네, 그쵸. 요거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보고 있는 종목.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밴드 대역을 결성을 하고 있고요. 수급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네. 네. 그 수급을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여건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요. 그냥 개인적인 부분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그 제약주 중에서는 다른 부분은 좀 덜 움직이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약주 쪽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다. 수급적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세게 들어오는 그런 여건이고요. 그리고 기계 쪽에서는 여기 보면은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식으로 전체 부분에서는 풍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약간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그 부분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 방산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런 여건이라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유리기판 쪽에서는 그래도 전체적 부분에서는 움직여요. SKC, 삼성전기, LG, 이노텍, 캠트론직스는 이건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늘리는 거고, YC캠, 그다음에 필옵틱스, 램테크놀로지, 미래컴퍼니 뭐 이런 식으로 요 요건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구리 가격 관련되어 있어서는 여기 그렇죠. 그래서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 가온전선 이거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세게 움직이진 않네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봐주시고 그리고 전체 한번 봐드릴게요. 반도체는 요게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특징은 좀 덜 할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 움직이는 종목들 주가는 특정 섹터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약간 좀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지루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놓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가셔야 돼요. 어쨌든 저는 이게 너무 아까워서 3빌리언 진짜 이것만 생각하면 두통나요. 이게 그 세력적 부분이 다 들어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거는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이견 없는 거고 다른 쪽은 좀 그래요. 지금 SBB, SPG, SP 시스템스 요게 이제 삼총사 종목인데 SPG가 그래도 대장이에요. 요게 프로토스거든요. 아토스, 프로토스, 아라미스. 그래서 SPG 요게 제일 강하다.
라는 거.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엔, 에코프로버티 이게 오늘 그래도 좀 세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 네. 네. 그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전체적 부분에서는 그 여건이고요. 그 여건이고 그리고 2차 전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쪽은 조금 더 깊게 투자에 대한 여건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전체 한번 보고 저도 지금 커피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바뀌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것도 빠지는구나. 네이버와 카카오 이건 좀 빠지네. 카카오는 살 의향은 있는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아직까지는 이쪽 부분이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오늘 약간 좀 눌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는 21포인트 마이너스 21포인트 마이너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좀 플러스 2포인트 약간 좀 혼재를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신규 상장 종목으로 들어온 게 하나가 있는데 약간 좀 바뀌어 버렸어요. 잠깐만요. 잘못 눌러서 그래요. 잘못 누를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거 지금 세게 움직이는 거. 또 이거 단타 가격이 10,000원대역이라 단타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제재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은요 제가 방송을 못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 다른 거는 움직이는 거 좀 그렇고 보이는 거는 3빌리언만 움직이고 있고 요거 움직이는 거 눈에 보이는데요.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어요. 파라다이스 시작 단계에 있어요. 그죠? 시작 단계에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현재의 상황에선.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전체적 부분에서는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이 정도.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제일 많이 움직인 거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움직임 약해요.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매매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에 올라오는 부분에서도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립니다. 네. 자, 뭐 전체 부분에서는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SPG, 삼성전자, SKC 뭐 그대로 움직이고 레인보우 옵틱스, 필옵틱스, 신테카 바이오도 윗꼬리를 좀 많이 다뤘네요. 이 정도?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쪽 다시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정보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크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엄청 들어오네. 이건 그렇고 조금만 확인해서 움직일게요. 됐어요. 자, 이제 요거 한번 봐보시죠. 하나씩 보면은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거는 안 보는 조건이었구나라는 상황입니다. 목적은 세금이었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글로벌에는 관세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미국 내의 기업 아니면은 뭐 전체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여건의 이 첨단 기기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넘어가면은 경쟁에 밀리니까. 어차피 경쟁에 밀린 부분은 중국한테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잠깐만요. 여기 정보 아까 찾아놓은 게 있는데
어딨나 보자. 잠깐만요.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금방 느껴져요.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무역 흑자 1조 달러 시대에 들어왔는데요. 미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대중 적자. 유럽 자체가 이제 중국에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칼을 뺐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요 요건에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산 고관세 조치 경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유럽연합도 EU 이쪽도 중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을 세게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럽 규제에 따라 한국도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거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은 유럽에 쫓아다니면서 유럽에 대한 부분으로 쫓아다니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 반사이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를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 읽어보시면은 뭐 전체적인 내용은 알겠지만은요, 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자, 그 여건에 이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FOMC이고 요거. 트럼프는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에 전격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가격이 시간외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 또 다른 거예요, 지금. 무역 흑자에 대한 부분에 유럽은 중국의 적자의 칼을 지금 뽑아 들었는데 트럼프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을 또 허용했어. 이게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끌어들인 거는 실질적으로 모든 그 FTA나 이런 것들을 다 동맹들의 이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협약이나 협정에 대한 부분이 파기가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FTA 체결을 했었는데 무역에 대한 부분 그걸 다 끊어내고 글로벌에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게 중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전체가 그렇게 매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유럽도 불편했고 우리나라도 불편했고 일본도 불편했고 다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트럼프는 그동안 제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을 허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일조 시대의 이 부분에 제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죠. 뒤따라가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이쪽이 그렇게 하니까 미국은 또 풀어주네요. 요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파악을 해야 될 건가? 요게 지금 현재 시장의 제일 글로벌적 경제 핵심이라고 보여요. 네, 진짜로.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에 대한 목적이 뭔가 이 부분을 조금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거는 여기 어디 있는데 제가 하나만 찾고 아까 그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거 여기 있다. 찾았어요. 뭐 시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채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대중 판매. 네.
대중 판매액에 대한 부분에서 25%는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 정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판매액에 대한 20%, 25%의 세금을 받고 조건부 승부를 해줬다. 이게 제일 큰 거죠.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일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의 수출에 대한 부분을 제재한 거는 결국은 판매액에 대한 부분을 세금으로 걷겠다. 이런 부분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의 판매액이 글로벌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부분 들어갔고 각각의 기업에서는 세금으로 들어갔고 이거를 지금 조율하는 거죠. 근데 지금 유럽에서 다시금 그 일조 시대에 대한 부분에 제재를 한다라는 부분에 혜택을 받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어제 들어왔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 부분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여건들이 조금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 이쪽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차 전지에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요 빅스노벌에다가 아마 이 자료는 잠깐만요. 여기 없다.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쪽에다가 제가 보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제가 조사를 해보고 알려드리는 그 상황이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다 봐보세요. 값싼 중국자 배터리 써봤더니 안 되겠다. 벤치가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협력을 해야겠다. 중국에 대한 부분을 썼더니 안 좋은 거야. 그리고 탈중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보시면 금방 이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옆에다가 놓고 한번 볼게요. 그렇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절제를 하고 제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옮겨오는 거는 우리나라 쪽으로 옮겨오잖아요. 그렇죠? 전체적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 EU 규제에 따라 한국에 대한 부분에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 이 부분이 제일 큰 겁니다.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규제에 따라 한국도 전략을 바꿔야 된다. 전략을 바꿨어. LG 엔솔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봐봐봐. LG 엔솔은 어제 올라왔으니까. 삼성 SDI. 여기에 보면 에코프로, 에코프로버티. 이것도 2차 전지에 합격한 부분이죠. 여기 포스코 퓨체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체적 부분에서는 2차 전지들이 다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야 되느냐 이거지. 그거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진 거예요. 그거는 이 밑에 있어요.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제가 빅스노볼에다 올려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중저가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예고했고, 중국과 배터리 업계들은. 그쵸. 요번에, 이번 계약은 기존 하이엔드 중심의 46 시리즈가 아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아닌 거야. 하이엔드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표준형 모델 배터리. 표준형 모델 배터리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중국에 저가의 표준형 배터리를 썼는데 안 좋다. 그래도 한국게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한국게 낫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명분을 준 거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무역조선.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은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우수해요. 그건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야 돼. 인정해 줘야 될 건 인정해야 돼. 그죠? 세계 1위가 CATL이거든요. 물론 이제 예전에는 LG화학이었지. 그죠?
그래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SK 쪽이 미국에서 특허 소송서부터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 그 부분을 딛고 캐틀이 2위에서 1등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확고하게 1위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쪽 배터리에 대한 여건이 성능이 나쁘다 이런 것들은 아닌 거야. 그냥 이거야. 무역 흑자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메리스드 벤츠도 북미 차종에 따른 배터리 공급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고압 미드 니켈, 하이 니켈 쪽이 아니야. 미드 니켈. 이런 거부터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쪽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하이 니켈 쪽이 아니라 미드 니켈이나 아니면은 LFP라는 거지. LFP라는 이 여건은 중국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규제에 따라 전략을 바꿔야 돼.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인 거야. 오늘 내렸다고 해서 뭐 어제는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성 SDI라는 거야. 그리고 양극재와 음극재로 나눠지는 부분은 다른 쪽에서 쓰여야 되는 거지. 다른 쪽에서 쓰여야 돼. 이거 봐보세요. 이거 그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은 금방 요 산업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쪽이라는 거죠. 그죠? 로봇 수요용, 그죠? 로봇 수요용 계약 잭팟, 2차 전지, 추가 충전준.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에코프로 전기차 수요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로봇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다만 이 로봇 쪽으로 움직일 때 지금 현재의 파우치 형태의 이 배터리가 로봇에서도 불이 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전고체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 여건에서는 삼성 SDI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슬슬 우리는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 삼성 SDI가 예전에 80만 원에 있었어요. 지금 30만 원이잖아. 60만 원만 가도 더블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44만 원? 언제적 저게 44만 원? 저게 이제 60만 원도 가야죠. 애초에 상장했을 때 이 부분에서 그 기대감이 컸었던 상황인데. 근데 그게 눌렸던 거거든. 이게 새롭게 산업에 대한 부분에 터닝 포인트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될지 요거를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거 한번 볼게요. 잡아보세요. 에코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이것도 이 가격 대역에서 의미적인 부분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가격적 부분에서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왔으니까 더블 났단 말이에요. 근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와서 더블 나서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익이 났느냐? 그게 아니라 요때에 들어갔던 사람들만 수익 난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은 못 팔고 있다고 더 갈까 봐. 오히려 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단가를 낮춘 사람들도 있겠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지금 그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니까. 그 여기에 대한 물량이 아직도 굉장히 매물로 작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가격 대역에서 공매도 들어가고 대차 잔고가 늘어난 부분은 2차 전지잖아요, 그죠?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공매도를 치고 공매도에 대한 여건을 갖고 있는 게 기관화되어 있는 부분이지. 외국인과 기관들. 올라온다고 해서 그거를 다 풀어주진 않았거든요. 사고 파는 것도 있는 거니까.
그 옵션이나 종목 옵션, 개별 옵션 뭐 이런 걸로 해서 해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주가가 올라올 때 어떤 현상이 벌어야 되냐면 손바뀜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그 손바뀜 현상이 아직 벌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그 손바뀜 현상은 바로 이 부분에서 만들어집니다. 밑에 빨간색 선.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먼저 다가오고 그 시기가 뒤로 밀리고 재료에 대한 여건은 뉴스 거리로 만들어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료를 순서대로 뿌려줄 거라고. 커다랗게 2차 전지를 투자한 쪽에서 세력적으로 움직이는 쪽에서 뿌려줄 거라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보면 되는 상황이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움직임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에 대한 여건들은 이렇게 외국인 동향에 달려 있는 거고 대차 잔고와 쇼 커버링, 그렇죠? 공매도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고 들어오는 이 여건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여건에서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그 손바뀜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의 상황은 구조적 부분에서 이렇게 구조적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구조적 부분에 트럼프도 관세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미국을 부강하게 하고 미국 넘버원 이거를 외친 그런 여건인데요. 거기에 정부의 재정 적자 이 부분이 목적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드러난 거예요.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지금 트럼프 2기에 이제 한 번 쉬고 트럼프 2기에 들어와 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1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1년 지나가는데 이쪽은 4년뿐이 안 남았으니까 이제 3년 1년만 더 지나면은 레임덕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얘네는 반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그 임기 초반에 강하게 어필을 했었던 관세에 대한 정책이 결국은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명분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속셈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우려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중국의 이거 봐보세요. 중국의 앞서 이거 어디 있어? 무역 여기에서 무역 흑자 일주 시대를 연 중국을 대적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까?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각각의 나라들이 유럽도 연합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라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여기에 우리가 적응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에 제일 큰 거는 2차 전지도 하나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를 매수할 때가 되면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고 지금은 뭐 바닥에 사서 따블 나는 거. 근데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지금 삼성전자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왔으니까 따블이잖아. 이거를 안 해도 다른 것도 따블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거를 안 해서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죠? 여기서 더블을 냈으면 여기서도 더블 나는 거고 더블 난 부분에서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갈 거냐. 자, SK하이닉스가 100만 닉스로 간다라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전자 돼가지고 15만 전자, 20만 전자를 가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그게 어제 제가 유튜브에 글을 올린 부분의 골자예요. 그리고 그 주간 리포트, 제 주간 리포트에 문자로 보내드린 거 거기에 대한 골자예요. 이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 흐름을 찾아야 돼요. 지금 시장은 정체되어 있을걸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지루할 거예요. 움직이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그것만 움직일 거고 지루할 거라고. 어제도 물론 이제 그 단타 치는 사람들은 지루할 수가 없죠. 왜냐면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매매를 하니까 지루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보유를 하고 있고 투자에 대한 맥락에 그 뭐 전통적 방식
그 기본적 방식이죠.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을 보는 사람들은 약간 지루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활달하게 움직이고 등락은 있는데 이거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그거는 맥락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맥락을 어디에 두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두는 부분이 바뀌었어요. 네. 요거를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요 두는 부분은 제가 밤 10시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투자에 대한 방식을 바꿔가고 있는 거 이게 맞아요. 네.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바꿔가. 이제는 확실하게 알겠잖아요. 트럼프는 엔비디아 그렇게 못 팔게 하다가 만약에 중국이 따라온다? 그럼 더 못 팔게 해야지. 세금의 문제야. 결국은 팔게 해주고 세금 받겠다는 거잖아. 그냥 놔뒀으면 세금 안 내는 거였지. 관세도 마찬가지야. 중국을 견제한다는 핑계를 대고 관세를 다 올려버린 거야. 그거 이외에는 없잖아. 그리고 다들 시각을 중국에다 돌려버렸잖아. 중국 때문에 그래, 중국 때문에 그래. 결국은 재정 적자를 메꾸려는 거였지. 트럼프가 대통령 된 이유가 그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전체. 그리고 여기서 찾아가야 돼. 그래야 인생 주식도 나오는 거야. 그런 주식이 나온다니까. 발현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는 조건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에너지 정책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화석 연료, 지금 뭐 셰일 석유, 셰일 가스, 텍사스에서 퍼올리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이게 품질이 좋거든요. 이걸 팔아야 되는데 친환경 에너지로 가면 이게 안 팔리잖아. 안 팔았었던 이유는 뭐예요? 중동 지역이 다 퍼올려서 어차피 고갈 자원이니까 다 쓰면은 그때에 개발을 해서 그때 팔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태양열 30초만 모아도 지구로 쏟아지는 태양열을 30초만 모아도 1년 동안 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상주의로 대표적인 부분이었었는데 그 중상주의에 대한 부분을 끊어낸 게 가트였거든요. 자유무역 이쪽이었거든요. 그래서 WTO로 바뀐 건데 이것을 무모화시킨 게 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야. 그럼 결국은 보호무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중상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중상주의에 제일 잘하는 부분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얘네는 개독이었으니까. 아직도 그 상황으로 가잖아.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면서 다 풀어놨거든. 지금은 정부 정책적 부분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잖아. 그래서 미국과의 관세 협약에서 일부 미국의 애널리스트는 뭐를 얘기했었던 거냐면 한국이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걸 현대차 보조금을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현재 상황에서는 각각이 중국을 빗대서 일을 할 거라고. 각각이 중국이 빗대서 일을 하는데 제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인 거야. 우리나라나 일본. 근데 일본이 지금 중국을 건드려 놨잖아. 그렇죠? 일본이 중국을 건드려 놨잖아. 둘이 싸우는데 혜택을 받는 게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큰 거지. 근데 그 혜택 부분이 아직 안 들어와. 그죠? 이상하죠. 그죠? 혜택 부분이 아직 안 들어와.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되고 발현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하나씩 발현이 된다고. 그 발현이 될 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잖아. 저도 이거 보고 이거는 제가 보내진 않았는데요. 보내보고 K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이 K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기대감을 걸고 봤는데 아니라고 지금. 이거라고. 이게 미드리켈이라고. 하이리켈 쪽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는 중국이 잘하는데 우리나라로 바꿨다라는 거는 이거는 중국 견제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결국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반도체를 팔을 수밖에 없는 거야. 팔아야 되는 거였고. 중국이 거의 다 따라왔거든요. 지금 HBM도 만들잖아요. 중국이.
그 기회를 우리나라가 상실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독자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각각의 국가들별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이거 보고 그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에 그 AI 칩을 못 팔게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팔게 되는 그런 여건은 엔비디아가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여건에서 미국의 이 주가 경제에 대한 부분에 파급이 크니까 결국은 이제 허가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계획된 부분과 수순에 의해서 절차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하는 거. 세계 1위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거예요. 그럼 반도체, 2차 전지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만 2차 전지가 하이리킬절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더 좋고 더 충전 이런 게 좋은데 리스크적 부분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지. 그러면 뭐로 바뀔 것 같아요? 전고체로 바뀌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전고체에 대한 기업을 찾아내면 인생 주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느 쪽이 인생 주식이냐? 왜냐면은 2차 전지가 삼성 SDI가 80만 원까지 갈 때,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태동을 해서 삼성 SDI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그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발단이었었어요. 그리고 올라온 거야. 그리고 시장이 올라와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포모 현상이 일어났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그 포모 현상이 꺼져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진 누르고 있는 그런 여건에서 발현이 돼야 되겠지. 이 발현이 되는데 그 부분이 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이 나오는 거고 기술이 또 개발이 되겠지. 그렇죠. LFP 배터리가 굉장히 무거워서 힘들었었는데 이거를 기술 개발하니까 됐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불안나게 만들든지 아니면 전고체로 가든지. 그렇죠. 그러면은 성공한 거지. 그 회사가 어디냐 이거야. 이거 찾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일 수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40만 원인데 80만 원, 100만 원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야 4,000포인트가 아니라 5,000포인트, 6,000포인트 가는 거 아닌가?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맥커리에서 6,000포인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여건에 오늘 이 종목이 움직입니다. 저 종목이 움직입니다. 이것도 좋지만은요. 결국은 시장을 어떤 식으로 쳐다보고 방향에 대한 부분에 짚어주는 게 어딘지를 보는 게 먼저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과도기에 있어요. 4,000포인트에 안착하는 것도 그렇고 5,000포인트, 6,000포인트. 6,000포인트 넘어가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아예 시장의 전통적 방식의 제조업 이런 것들도 아닐 거라고. 새로운 시장이 개발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SK텔레콤 그죠?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갈 때 그 변혁이 엄청 컸거든요. 정보의 바다가 인터넷으로 열릴 때 엄청 컸거든요. 그 부분이 AI로 열릴 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리고 갈 길이 먼 부분에서 다가올 것들이 너무 크다고. 그 다가올 것이 큰 부분을 어느 쪽으로 잡고 움직일 거냐. 이게 먼저인 거예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소강 상태에 있을 때에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골자예요. 미국 주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트럼프의 입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파월의 입도 그렇게 소중하진 않을 것 같아 이제부터는. 그냥 삼성전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SK하이닉스가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바뀔 건지, 즉 오픈 AI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오픈 AI가 월마트와 연결되는 그 고리도 그거야. 전혀 연결고리가 없었거든요. 차라리
아마존닷컴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월마트하고 연결되잖아. 그게 또 다른 거야. 그리고 월마트가 나스닥으로 가는 것도 다른 거야. 우리나라는 코스닥에서 자꾸 코스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얘네는 나스닥으로 오르려고 그래. 이것도 좀 다른 거야. 천스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자꾸 코스피로 빼주면 천스닥 돼요? 안 되지? 그것도 어폐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자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아니면은 못 가게 막으면 안 되지. 코스닥에 메리트를 줘야지. 뭔가 더 혜택을 주거나 뭐 이래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재에 대한 여건의 정부 정책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자, 봐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를 풀어줬잖아. 그거 팔리면은 다른 건 안 팔겠어요. 다 파는 거지. 그럼 결국은 25% 세금 물리려는 작정을 하고 했던 것뿐이 안 되잖아. 네. 결국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그 공장을 지는 게 맞죠.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진짜 엄청 더 발전했을 거야. 근데 미국에 갖다 지잖아. 현대차도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있잖아. 우리나라에 져서 팔면은 우리나라 진짜 울산이 그 소득 수준 2배로 더 뛰겠다, 그죠? 이런 것들이 맞는 그런 상황인데 뺏겨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 부분에 의해서 조율이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 조율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건가, 이것을 생각을 해 주시면은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변혁이란 말이야. 이제는 로봇까지 왔다고. 지금 로봇을 한다? 그때 로봇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로봇을 한다? 너무 아깝잖아. 그때에는 로봇 수익 안 나고요. 찾아보세요. 2차 전지도 포모 현상 때 2차 전지를 해. 삼성 SDI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했어야지. 그쵸? 그래, 그때 한 게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그게 인생 주식이잖아, 저한테.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인생 주식이 됐지. 팔아야지 인생 주식이지. 다 팔았을 때 인생 주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직 안 팔았어. 그럼 다음번 들어올 게 굉장히 커요. 근데 정부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항공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풀릴지. 이게 원래는 150km? 150km인가 이게? 네. 150km일 거야 아마. 150km의 이 저고도, 고고도는 뭐 비행기가 떠다니는 거니까. 요거를 어떻게 할당을 해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에 혜택을 받는 기업, 그것을 통신으로 연결을 할 때 우리나라 진짜 잘하거든요. 화웨이도 잘해. 근데 화웨이 장비 안 쓰잖아. 그렇죠? 지금 중국의 전기차도 안 쓰려고 그러는데 도청당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들이 지금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직도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되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각각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움직인다면은 다른 것들이 움직인다고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일생생활에 편리를 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맨 처음에는 그 보피서부터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청소기 로봇처럼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움직였다가 갑자기 산업용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 산업용으로 바뀐 이후에 다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간다면 일상생활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게 이제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엔젤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할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걸 해야지. 그렇죠? 아니면은 감속기 삼총사 그런 것처럼.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조로 움직이는 거지. 아니면은 여기에 제가 아까워하는 3빌리언스 큐렉스도 움직이는 AI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고. 제약도 AI를 접목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이제.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요. AI에서는 반도체가 항상 필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던져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잡아보세요. 오픈 AI가 AI 업무 시간 하루 평균 1시간씩 줄였다. 정말 많이 줄여줬습니다. 근무 시간을 저렇게 줄였어요. 근무 시간을 저렇게 줄여줬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하이 클래스로 자꾸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고 사실 이 그 오픈 AI도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내후년서부터는 그 GPU를 갈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서 제미나이 3.0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3.0에 밀린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민이 굉장히 심화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얘도 나름대로의 타겟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뚱맞잖아 진짜. 나 맨 처음에 그거 뉴스 봤을 때 여러분들도 느끼신 분은 있겠지만요.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좀 느껴보시라고. 오픈 AI가 우주 산업을 한대요. 그 뉴스 보셨나요? 그 뉴스를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분 있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픈 AI가 다른 일이 아니라 우주 산업을 한대요. 주변에서 뭐 우리나라도 뭐 민간 항공, 민간 우주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시장에 대한 여건이 있어서 그런가?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런 분들을 봐야지. 그쵸? 결국은. 그래서, 새로운 부분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저는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오픈 AI는 결제 시스템으로 바뀔 것 같아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결제 시장. 그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결제 시장에 결제를 죄송합니다. 달러로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코인 시장과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글로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서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각각의 국가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지금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게 내년도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인생 주식들 아닐까?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정말 진짜로. 그래서 전체적 부분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거는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이거 보세요. 알테오젠 코스피로 간다. 아유 이거 뭐 그렇잖아요. 코스피로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 그거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적으로는 조금은 좀 루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지금부터. 진짜 지금부터 찾아야 돼요. 어느 거 찾을 거예요? 저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찾아냈어요. 그 전에는 포스코 퓨처엠을 찾아낸 거였고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도 새롭게 들어오는데 네. 올레드 스마트폰 시대 활자. 아직까지는 애플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올레드 이걸로 쓰잖아. 근데 올레드에 대한 부분에 기술력을 최고로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야.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국이 아직 OLED는 못 따라왔어. 근데 OLED 만들기는 해. 나중에 따라오겠지. 그게 쌀 거 아니야. 그럼 중국 거 써야 돼? 아니지. 중국을 터부시하잖아, 이제. 그쵸? 중국이 무섭다고, 이제. 1조 달러? 와, 이렇게 나오니까. 유럽도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에서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야? 아직 디스플레이 시장은 죽어버렸어요. 근데 새롭게 디스플레이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고 프리미엄 시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지. 이게 오늘 나온 뉴스예요. 9시 15분. 네. 아주 핫하게 오늘 나온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냥 이게 올레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는구나. 그래. 이거 끝이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을 알게 된다면 연결고리를 찾아야지. 이 연결고리를 찾아서 커넥티드 연결을 시키면 돼. 그러면 돈이 되는 거예요. 정보는 체계화 시켜야 돈이 되는 거거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잖아. 만약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이 대형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가 잘하거든요. 소형 패널은 삼성이 잘해요. 삼성이 대형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LG는 소형 OLED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TV 쪽이니까. OLED TV니까 대형 패널로 가는 거지. 그게 특수성이 있는 거지. 그 부분에서 이제 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중국 업체들이 매서운 추격에도 프리미엄 시장 수요는 아직 성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수성을 하고 있고 견고한 성장세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움직일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 시장에 들어오는 여건의 종목들은 있어요. 그 종목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제가 예전에 반도체 10종목을 정리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정리를 해놔야 돼. 정리를 해놓고 그 종목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 두 번째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 놓고 나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까? 이것들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쵸? 네, 고맙습니다. 네. 뭔 얘기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전체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그 여건에서 다른 쪽도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또 확고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네. 네, 잠깐만요. LG에서도 만들어서 공장 사람들 입힌다고? 엔젤. 네, 고맙습니다. 무슨 저기가 있어요? 네. 뭐가 거부가 됐나요? 내가 이 댓글을 지금 못 봐가지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전체적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그게 지금 낙후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뒤로 밀려 있는 부분이 디스플레이 쪽이거든요. 디스플레이에서도 기술력에 대한 여건은 조금은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 앞서 있는 부분을 어떻게 연결을 해 나갈 건가 이거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폴더블 폰으로 넘어가면 디스플레이가 2장 이제는 디스플레이가 3장 3단으로 접으면 4장이 필요하거든요. 더 넓어진다는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애플도 지금 애플에 대한 모든 발주가 중국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많이 넘어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대 지금 현재의 시대적 요소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시대적 요소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바뀌는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아직 다음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산업에 대한 이 변화를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부분 아직 윤곽이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윤곽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적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 부분에서는 그만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시대적 부분은 약간 좀 반영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냥 IT 부분이 없어요. 지금 여기 전력기계 움직이는 것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 그렇죠. 원재자기 원재 예. 네네. 예. 그 원재재 가격이 뛴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전선업계 구리가 고공행진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선업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종목들 이런 쪽도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구리 가격이 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거든요. 그래서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 매출에 대한 부분이 있다. AI 전략목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있다.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여건에 해당되는 종목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요것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매매에 대한 여건에서 그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들 LS에코에너지나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 매매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거부를 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나 이런 거를 쓰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그 부분이 거부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더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룰과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 일부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일부에 대한 근데 그것이 지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 그걸 거부라고 얘기하면은 좀 그렇죠.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네, 지금 제가 그 게시의 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라 자꾸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방송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자꾸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방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송에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여건에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러면은 힘든 거 아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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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해 부탁드리고 뭐 있는 부분에 재료나 정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 것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다 봐라. 다 보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계속 방송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부분이고요. 전체적 부분에서는 전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네, 고맙습니다. 네,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현재 상황에서는 구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알루미늄 관련되어 있는 여건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전도성이 있는 것은 구리만큼 알루미늄도 있는데 알루미늄 소재가 딱딱해요. 구리는 휘어지는데. 근데 이 부분을 휘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요게 이제 또 새롭게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고, 일부 보고서나 아니면은 나와 있는 자료들은 있어요. 그 자료들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설명을 느껴줄 테니까, 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여건을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유리기판 쪽 움직이는 거 이쪽도 조금 더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국과의 그 경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지금 기술 개발, 중국이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고요. 생산, 패키징 쪽 이쪽에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가 이제 따라가기 또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스럽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국과 일본 지금 굉장히 그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마찰이 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한 그 마찰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요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소부장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부장 관련되어 있어서 소재 쪽의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소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뭐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뭐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그냥 3빌리언 이거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고 그다음에 3빌리언, STI, 삼천당제약, LS 마린 솔루션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다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 부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랜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은 조금 더 장기화, 이례적으로 지금 장기화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난에 랜드 가격이 이례적으로 장기화되고 있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현재로는 그 AI에 대한 투자 그리고 AI에 대한 붐이 꺼지진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IBK 투자증권 이 보고서에서 내년 1분기 평균 단가가 22% 올라온다. 예, 22%. 아 정말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무슨 버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진짜 그 방송하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아니, 그거는 뭐 아니지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고요. 반도체 공급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IBK 증권 보고서 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의 근원적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아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할 수 없죠.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전체적인 부분에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꾸 채팅의 글이 눈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걸 보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요 부분에서 보고서에 대한 부분에 증권사들의 평가 방식이 약간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이 바뀐 거 이런 것들을 조금은 그 투자에 대한 여건에서 생각을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게 개수에 대한 부분을 바꾼 것, 그러니까 전통적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투자에 대한 여건의 보고서들이 전부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바뀔 거고 그동안은 그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 가미적 부분이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구조로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그거는 제가 보고 있는 EV 에비타가 맞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PBR에서 PER로 바뀌고 PER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뀐다. 사실 요거에 단계를 지나올 때는 ROE로 바뀔 텐데요. ROE로 바뀔 텐데 ROE로 바뀌는 부분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EV 에비타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화에 대한 부분에 이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모르는 건 아닌데 IBK 투자 보고서 이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요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 부분을 보고 그 현상에 의해서 주변에 움직이는 것. 주변에 움직이는 것 이것을 추적을 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방송하는 그런 부분에서 집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그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나 그리고 기본적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제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니까 자제해 달라는 거지. 그것을 배신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쓰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배신할 게 뭐 있어요? 자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해줘야죠. 우리가 방송에 대한 여건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요. 방송이 이제 자꾸 딜레이되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는 많이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또 이건 이거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체적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기업의 애널리스트의 시각이 예전에는 정면으로만 봤는데 비스듬하게 우측으로도 본다. 비스듬하게 좌측으로도 본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측이나 좌측에서 봤을 때 그 기업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바뀐 거죠. 그러면 각각의 기업이 다 바뀌어 버려요. 이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거는 그거죠, 그죠? 이 기업이 지금 뭐 적자예요, 수익을 못 내요,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적자를 낼 수 있지만 향후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개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부여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 성장 가치에 대한 여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보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골자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의 기업적 측면, 애널리스트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을 막 밀고 가면서 중국에 대한 부분을 깃대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중국에 대한 부분을 깃대서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재정 적자를 메꾸려는 그 차원으로 움직였다라는 것뿐이 지금 나오는 게 없거든요. 결과는 나오잖아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결과에 대한 부분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갖다가 잣대를 댔냐.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 부분만 우리가 쳐다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요 여건에서 그 지금 들어오는 것은 요게 조금 더 크게 들어와요. 생산 라인 풀가동하는데 반도체 부품 슈퍼사이클이 들어온다. 그럼 반도체 부품에 대한 슈퍼사이클은 어느 쪽에서 해결되느냐,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반도체 부품 사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결국은 MLCC나 기판, 그렇죠? 이 삼성전기에 대한 부분, 그렇죠? 요런 쪽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앞당겨서 보면은 중국과 일본의 이 세력적 대립이에요. 그 세력적 대립에 중국 쪽에서도 일본의 소재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일본 소재를 얼마만큼 대체할 건가? 일본은 중국에서 히토리를 많이 들여오는데 이 히토리를 얼마만큼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인 거죠. 그 과정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깊게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 일단은 오늘 저희는 20분까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20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조금 있다가 저도 좀 쉬고 그 뒤풀이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뒤풀이 방송 진행을 할 거고요. 뒤풀이는 11시 30분 정도에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네, 여기에 우리 담당 PD님이 올려주셨는데요. 개별 종목 상담이나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종목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보는 그런 종목이니까 종목에 대한 부분만 봐주시고요. 투자를 하는 그런 여건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본인 책임하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꼭 보고, 뭐 힌트를 받아서 움직이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을 또 선별을 하고 선택을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맞습니다. 그게 그 지금 현재 룰로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셨죠? 네. 자, 뒤풀이 방송 진행합니다. 뒤풀이.